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 89조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 기준 주가는 7% 넘게 빠지면서 29만 원대까지 밀려나고 있어요. 오늘은 이 화려한 실적기에서 진짜 돈은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는지 가격과 거래량, 그리고 외국인 수급 세 가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뉴스와 실제 가격이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기사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2분기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을 냈다고 나오죠. 심지어 영업이익 300조 시대를 연다거나 분기 최대 실적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보통 이런 기사를 보면 주가가 위로 강하게 튀어오를 거라고 기대하기 마련이잖아요. 회사가 돈을 이렇게 잘 벌었다는데 당연히 주식 가치도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마주한 화면 속 가격은 전혀 다릅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주가는 전일 대비 22,000원 넘게 빠진 29만 5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등락률로 보면 마이너스 7%가 넘어가는 아주 무거운 하락입니다. 이럴 때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어요.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주말에 계좌를 다시 열어보는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왜 내 계좌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파란불을 켜고 밑으로 꽂히는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사 제목이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돈의 흔적을 따라가야 합니다. 먼저 오늘 장이 열리고 지금까지의 시간대별 흐름을 같이 볼게요. 아침 부시장이 딱 열렸을 때 첫 체결 가격이 30만 9천 원이었습니다. 직전 거래일 기준 가격 부근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시작하자마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가격을 짓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오전 10시가 되면서 가격은 29만 8천 원대까지 밀렸고요. 10시 31분에는 29만 3,750원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지금 11시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29만 5천 원 선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침 첫 가격 대비해서 벌써 4% 넘게 흘러내린 겁니다. 장중 기준 반등다운 반등 한 번 없이 계속 계단식으로 밀리고 있다는 건 위에서 누르는 힘이 그만큼 강하거나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아예 없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바로 거래량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면 보통은 밑에서 싸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대기 자금들이 붙기 마련입니다. 가격이 싸졌으니까 이참에 사보자 하는 돈들이 들어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11시 3분 기준으로 거래량이 1279만 주 정도 붙어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비교를 해봐야겠죠. 최근 4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과 비교해보면 지금 거래량은 평소에 43%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7%나 빠지고 있는데 밑에서 적극적으로 이 물량을 받아먹으려는 돈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래량은 줄었어요. 다시 말해 가격은 내리꽂히고 있지만 시장의 큰 돈들이 바닥이라고 확신하고 덤벼드는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 급하게 물량을 던지고 있다기보다는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관망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적은 매도 물량에도 가격이 쉽게 밑으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 하락이 어디서 멈출지 당장 예측하기가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지지선을 테스트할 만한 거래 대금 자체가 퍼져주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누가 팔고 있고 누가 사고 있는지 최근 며칠 동안의 수급 흐름을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수급은 장 마감 뒤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최근 5영업일 동안의 최근 확정 데이터 기준으로 돈의 이동을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5일 동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무려 4조 4,600억 원어치나 순매도했어요. 단위가 조 단위입니다. 하루 이틀 잠깐 판 게 아니라 며칠 내내 아주 작정하고 물량을 덜어냈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3조 3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의 지분율 추이를 보면 이 흐름이 더 선명해져요. 7월 1일만 해도 외국인 지분율이 46.97%였거든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줄어들더니 가장 최근 확정 데이터 기준으로는 46.69%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숫자가 0.28%포인트 줄어든 거라 겉보기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750조 원이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퍼센트 하나만 움직여도 10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종목에서 이 정도 지분율이 빠졌다는 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이탈했다는 걸 의미해요.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줄이면서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밑에서 받아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금융투자가 1조 원 넘게 사주긴 했지만 외국인이 던지는 4조 원대 물량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거죠. 보통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물량을 줄이는 건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그 뉴스를 기점으로 차익을 실현하겠다는 의도일 때가 많습니다. 소위
소위 말하는 뉴스에 파는 전략을 외국인들이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정작 발표 당일에는 재료 소멸로 보고 빠져나가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여기에 연기금의 움직임도 썩 좋지 않아요. 최근 5일 동안 연기금도 1,66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가를 방어해줘야 할 연기금마저 물량을 줄이고 있으니 주가가 위로 뻗어나갈 동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외국인과 연기금이 동시에 등을 돌린 자리에서 개인들의 매수세만으로 추세를 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갈 때는 환율이 오르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일 때가 많거든요. 환손실을 피하려고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최근 5일 동안 원달러 환율 흐름을 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7월 1일에 1,548원이던 환율이 오늘 1,525원까지 내려왔어요.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해지는 흐름입니다. 환율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환율이 이렇게 도와주는데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4조 원 넘게 팔았다는 건 이건 단순한 환차익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시적인 경제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섹터 자체에 대한 시각이 변했거나 삼성전자라는 종목 고유의 흐름에서 매도 이유를 찾고 있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어떤지 같이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혼자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 세계 반도체판이 같이 흔들리는 건지 알아야 하니까요. 반도체는 철저하게 글로벌 공급망으로 묶여 있어서 우리만 독야청청 오르기가 힘든 구조거든요. 최근 5일 동안 글로벌 시장 흐름을 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최근 5일 동안 14%나 빠졌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은 기간 동안 5.9%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만 최근 5일 동안 0.3% 오르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을 뿐 전반적인 글로벌 반도체 투심이 꺾여 있는 상태예요. 우리 코스피 지수도 최근 5일 동안 7.2%나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하락은 회사 자체에 큰 악재가 터졌다기보다는 글로벌 반도체 섹터 전체에 부는 찬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마이크론이 14% 빠지는 동안 삼성전자도 그 하락 사이클에 동기화되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하나 챙겨봐야 할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임원들의 주식 거래 내역이에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올라온 최근 30일 동안의 임원 주식 변동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내부자들이 보기에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격대가 꽤 높은 자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주가가 이미 그것을 선반영해서 많이 올라와 있다면 차익을 실현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테니까요.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위치를 보면 마냥 싼 자리는 아니에요. 네이버 표시 기준으로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이 23.84배입니다. 주가순 자산 비율인 PBR도 4.1배 수준이에요. 과거 삼성전자의 평균적인 평가 가치와 비교해보면 꽤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52주 최고가가 37만 4,500원이었는데 지금 주가는 거기서 21% 정도 내려온 위치예요. 반대로 밴드 하단인 59,800원에서부터 따지면 이미 75%나 올라와 있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바닥 대비 75%나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시장에 한껏 높아진 눈높이를 완벽하게 채워주지 못하면 이렇게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좋은 실적을 낼 거라는 기대감이 가격에 다 녹아들어 있었던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공매도 쪽에서 짓누르는 압력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 확정 데이터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 비중은 1% 안팎으로 아주 미미합니다. 7월 6일 기준으로도 거래량 대비 1.23% 수준이었고요. 6월 17일 최근 확정 데이터 기준 공매도 잔고도 상장 주식수 대비 0.01%밖에 안 돼요. 잔고 물량이 83만 주 정도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주가를 끌어내리는 게 공매도 세력의 악의적인 공격 때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순수하게 기존의 주식을 들고 있던 외국인과 기관들이 현물
현물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나중에 주가가 오를 때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이 급하게 주식을 배사하면서 가격을 올려주는 쇼스케줄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공매도 잔고가 없으니 억지로 사들여야 할 대기 매수세도 없다는 거죠. 결국 현물 시장에서 순수하게 매수 심리가 살아나야만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시장 전체의 돈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굵직한 자금이 밀어 올려주지 않으면 쪼그라든 개인들의 자금력으로는 지금의 하락 추세를 방어하기 버거운 게 현실이에요. 결국 오늘 장중 흐름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번 건 맞아요. 영업이익 89조 원이라는 숫자는 분명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미 그 뉴스를 핑계로 4조 원 넘게 물량을 넘기고 있고 임원들도 실적 발표 전에 주식을 줄였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고 있고 시장에 돈도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섣불리 바닥이라고 판단하고 비중을 크게 늘리는 건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많습니다. 오른 가격을 보면서도 바로 안심하기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장세예요. 오늘 수급은 장 마감 뒤 확인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가 내일의 방향을 결정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죠. 매일 밤 데이터를 직접 돌려보고 실전 매매할 때 기준표처럼 확인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기준 없이 흔들리다가 엇박자 손절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해서 이 자료들을 전부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먼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흔들릴 때 세력과 기관의 평균 단가를 역산해서 기준 가격대를 잡아볼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어느 가격대에서 비중을 조절해야 하고 어디를 지지선으로 봐야 하는지 감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세력 단가 지지선 계산기 시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처럼 거래량 없이 빠지는 날에 하단을 가늠해 볼 때 아주 유용합니다. 두 번째 자료는 대장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때 빠져나간 자금이 어느 후방 소부장 섹터나 전장 밸류체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입니다. 단순히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보실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삼성전자에서 빠진 4조 원의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 추적하는데 꼭 필요하죠. 추가로 차트 설정하실 때 복잡한 지표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눈에 편하고 직관적으로 흐름을 볼 수 있게 정리한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도 준비해뒀습니다. 여기에 계좌 리스크를 관리하고 매매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전 매매 전략 노트 통합본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5060 세대분들은 이런 자료를 받아도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순환매 흐름과 주도 섹터 변화를 장중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까지 같이 준비해놨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같이 흐름을 짚어가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시크릿 책자 3권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법칙, 돈의 시선, 그리고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전부 묶어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거시적인 안목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기분 좋게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저와 끝까지 중심 잡고 가시겠다는 의미로 구독 완료 딱 4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다음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줘 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 간단히 작성만 해주시면 필요한 실전 도구들과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까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유료 리딩방 가입하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매일 전화를 드리는 방식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식의 불편한 연락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링크 안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정리해 놨으니까 편하게 확인하시고 여러분만의 매매 기준표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고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움직임 뒤에서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다음 장까지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등이든 급락이든 결국 중요한 건 하루짜리 감정이 아니라 그 돈의 방향이 계속 이어지는가예요. 뉴스에 나온 화려한 실적보다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수급과 거래량의 무게를 먼저 재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장에서도 숫자 하나씩 같이 확인하면서 중심 잡고 가보겠습니다.